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한동인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 기자님 어머니께서 이 방송 잘 보신다는데 어머님 잘 보세요. 아드님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보죠. 김종인 도대체 이 전 비대위원장은 합류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누가 비토를 놓는 겁니까? 김종인 위원장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후보입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얘기 좀 해주실까요? 일단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를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국민의힘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인선을 확정을 했고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는 이제 후보 직속이기 때문에 인선 절차가 따로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막판 기싸움이 전개되는 것 아니냐, 사실상 합류가 무산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김종인 전 위원장 측에서 하루 이틀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전달을 했는데 또 김종인 후보는 또 그런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맨날 이랬다 그러면 아니라 그러고 네. 저랬다 그러면 아니라고 그러고 저번이랑 그래요. 또 같은 상황인 네. 것 같은데요. 그 뭐 보도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누가? 그 김종인 전 김종인 그러니까 위원장이? 두 분 통화하는 과정에서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 대노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선을 빼놓고 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이 김종인 위원장을 놔두고 일단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부터 먼저 하려고 하는 이런 걸 보고 화가 많이 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왜 이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제연 의원이 지금 비서실장에 사실상 확정이 된 상황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기존에 나왔던 내용 중에 원톱 체제를 갔어야 된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실현이 되지 않고 삼김 체제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 이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 후보 캠프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간의 말이 다른 거는 네. 만난 건 사실인데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이 원하는 방향의 회의,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할 만큼의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이 다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기분 나빠하는 게 일단 장제원을 빼라 이게 요점인 네. 것 같아요. 근데 장제원 의원은 사실은 지난번에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려다가 김종인 위원장이 싫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으로 타협을 받는데 네. 권성동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가니까 또 비서실장 자리가 비게 돼서 그 자리를 또 다시 이번에 장제원 의원을 또 집어넣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얘기가 나오게 된 거는 주말에 일요일 날 사랑의 교회를 윤석열 후보하고 같이 갔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일단 토요일 날까지 당신들이 나에게 상고초려를 했기 때문에 내가 기분은 안 좋지만 그냥 오케이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일요일 날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장지원 의원을 또 데리고 돌아다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기분이 나빠서 지금 화가 났다는 거가 첫 번째 설이고. 네, 맞습니다. 참 그게 아니라 김병준 위원장 때문이다 이런 또 설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설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원톱 체제를 가야 되는데 이제 네. 삼김으로 이게 분산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다.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 새시대 뭐 위원인가 뭐 그거를 지금 별도 조직으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김한길 그건 전 김한길 대표. 참. 네. 그래서 김한길 위원하고 지금 관계도 참 안 좋다.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은 상임선대위원장이니까 내가보다 어쨌든 형식상은 밑에 들어가니까 그것까지는 오케이 하겠지만 김한길 전 대표를 아까 뭐야 새시대 위원회?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위원장으로 하게 되면 나랑 별도 조직인데 그러면 등가가 되는 거냐? 나를 왜 삼김이라고 여기다가 같이 묶어버리느냐? 이것도 기분 나쁘다 이렇게 되는 네,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아, 자,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뭐냐 하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정말 그렇게 아직까지 가치가 있느냐. 정말로 지금 이 국민의힘 혹은 윤석열 후보 이 선대위에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할 것이냐. 첫 번째. 사실 이게 제일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겠죠. 그게 아니라 두 번째, 김종인 전 위원장을 빼고 나면은 질 것이냐. 이건 아무도 말을 못하겠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안 생각할 것 같죠. 이분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너무 불편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되면 사실 너무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여러분이 만약에 윤석열 후보라면 어떨지. 근데 윤석열 후보 행동을 잘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말을 안 듣습니다. 지금 구조를 잘 살펴보시면 그러면 김종인 전 위원장 매우 기분 나쁘겠죠.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옛날처럼 이렇게 세게 못 나가죠. 왜?
지금 나이가 80 몇 살이시고 사실 이번이 마지막일 텐데 네. 실질적으로는. 게다가 정말 윤석열 후보 들어가냐 마냐 그 캠프에 들어가냐 마냐를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여기서 만약에 안 들어가기로 딱 결정해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이게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다가 안 받으시면요 그 상실감이 말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아닐까? 개인 생각이었어요. 자, 두 번째 이슈 볼까요? 일단 여기 추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어제 TV조선 포럼에 예. 참석을 했었는데 여기서 뭐 2분 가까이 침묵을 유지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 우리 왜 영상 못 쓰는 거예요? 영상 보면 재밌는데. 영상이 제 저작권 때문에 못 씁니다. 영상은 TV조선이 그 저작권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잘려 돌아다니는 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거 쓰면 안 되나 봐요. 하여튼 그때 제가 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여기 이쪽 좀 쳐다보다가 제가 한 10초만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한번 침묵을 한번 일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지금 힘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PD가요 안 된다고 지금 비명을 질러요. 내가 진짜 귀 아파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지금 4초만 지나도 이렇게 방송사고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1분 30초랍니다, 여러분. 참네요. 힘들어요. 이렇게 리더가 되는 건 힘들어요. 리더냐 리더냐 힘들어요. 자, 두 번째 이슈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이제 검찰이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중간 수사를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네.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무슨 수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네. 부산저축은행부터 시작해서 조건 없는 특검을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검찰이 4명에 대해서 이제 기소를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꼬리 자르기 아니냐. 사실 원래부터 여기까지만 수사를 하려던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면서 네. 이제 특검의 속도를 높여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도 뭐라 그러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도 뭐라 그러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제까지 기소된 사람이 김만배, 유동규, 남욱 그다음에 정영학 회계사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그냥 배임이나 특경가법, 뭐 뇌물 서로 주고받고 한 거 이거 가지고 지금 걸린 것뿐이고 실질적으로 그 로비 의혹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50억 클럽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온 데다가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정민용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했다는 정민용 변호사 영장까지 쳤잖아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는 기소에 대한 말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 검찰이 정확히 하고 싶은 게 뭐냐, 이게 끝난 거 아니냐, 수사를 제대로 한 거냐, 아니면 그냥 알아서 정리해 준 거냐. 제가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 검찰이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강 수사를 하는 겁니다. 대강. 그리고서 기소를 대강 해줘요. 그러면 당연히 무죄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 면피해 주는 게 하나가 있고 봐주고 싶을 때 하는 얘기죠. 하나는 아예 수사를 안 하는 겁니다. 이번 대장동 클럽 사건은 어떻게 될지 보세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긴 말 안 합니다. 나중에 제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이슈 삼합에서 확인해 드릴게요. 자, 세 번째 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의 통합이 연내 마무리된다. 네, 이건 그렇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이제 실무 협의에 들어갔는데 통합의 양당 당원들의 최종 의견을 물어서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다른 민주개혁 진영에도 문호를 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네. 진영에게 말하는 네, 거죠. 정의당은 네.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아니래요? 네. 정의당 왜 아니래요? 우상호 의원이 이제 백브란 과정에서 했는데 정의당은 아니라고 말을 했고 이제 네. 그 의사가 있는 이런 개혁 진영에 대해서만 같이 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정의당 현재 노선이 다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안 그래도 지금 안철수 대표하고 같이 제3당, 제3지대 뭐 여기서 좀 그렇습니다. 논의해보겠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민주당하고 좀 갈라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정의당에서 이제 더 이상 뉴스공장에 출연 안 하겠다 보이콧했어요. 네. 사과하지 않으면 이거는 혹시 그 소식 알아요? 예, 그 이제 심리 분석하는 과정에서 심상정 대표에게 김태형 소장이라는 분이죠. 예,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안 좋은 얘기가 이렇게 나왔다 해서 보이콧하겠다고.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김어준 공장장하고 두 분이 이제 이분의 심리는 뭐냐, 네. 오빠에 대한 열등감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금 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이거 되게 모욕적이다 사과해라. 네. 그리고 왜 명비어천가를 부르냐 이거였죠. 네, 다시는 안 그렇습니다. 나온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 방송 나오세요. 네, 옛날에 나왔으니까 나오셔도 돼요. 자, 노영의 뉴스 인사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픽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기자 오늘 재밌었죠? 네. 앞으로 더 재밌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한 기자의 뉴스픽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저는 잠시 기다리시면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